오늘 저는 왜 사방과 호주에서 갑자기 반인도 정서가 급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의 2년 전에 우르두어나 힌디어를 사용하는 제 청중들에게 호주에서 반무슬림 정서보다도 더 심한 반인도 정서가 갑자기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뭔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에 어떤 문화권 사람들을 대거 들여오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도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인이나 한국인을 많이 데려온다고 해도 갑자기 대량 유입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본 문화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도 함께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그 나라 토박이들은 잠깐만, 이런 일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나라의 기존 문화도 완벽하지 않고 그들만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문제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의 행동이 사실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도인 분들이 비난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인도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인도인이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인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인도는 큰 나라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실제로 서방이나 서구 국가들에서 갑자기 일어난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쉽게 흥분하고 우리 CEO들은 전부 인도인이라고 하죠. 좀 봐주세요. 이 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랫동안 서방 전역에서 무슬림들이 보여온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레이 씨, 무슬림 여성으로서 원네이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원네이션은 폴린 헨슨이 이끄는 우익정당으로 이민과 통제되지 않은 이주에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녀의 지지자입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만이 호주 문화와 삶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소위 워크주의자들, 많은 좌파들, 그리고 주류 정당들이 폴린 헨슨과 원네이션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아시다시피 흔히 하는 이야기죠. 극우 꼴통이라느니 그런 말들이요. 그리고 이민자들, 특히 무슬림들은 그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네이션의 인기가 높아진 것이 호주에서 이슬람 혐오가 증가한 것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혐오. 아무도 실제로 신경 쓰지 않는 똑같은 낡은 용어죠. 이슬람 혐오는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무슬림들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당신들은 비행기를 건물에 들이받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칼로 찌르고 강간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알다시피 그루밍 성착취 조직과 강간 조직이 생기고 유럽의 불법 이민자들과 전투 연령대 남성들이 대거 유입돼도 아무 반응이 없을 거라 생각하죠. 이제 그들은 너희가 우리나라를 폭격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당신들 나라를 폭격하는 건 당신들 지배층의 행동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만 폭격당하는 거죠. 사담 후세인은 독재자여서 폭격을 받았습니다. 라니 삼도 폭격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비행기를 몰고 돌진한 사람들을 숨겨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에 돌진해 3,000명 미국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리비아에 대한 어떤 개입도 리비아인들이 독재자를 몰아내고 싶어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만 빼고는 우리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폭격, 모든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장 최근의 사례는 가자지구 폭격인데 이건 역시 하마스의 행동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그 천재들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1,000명, 1,200명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2,000명, 3,000명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혐오는 단지 무슬림들의 나쁜 행동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슬람포비아와 제도화된 이슬람포비아는 수십 년 동안 호주에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계속 호주에 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호주에 오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호주엔 이슬람 포비아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오고 계속 에이즈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모스크를 짓기 위해 계속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고 우리는 본다이 테러 공격 같은 테러 공격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리아에 가서 ISIS에 합류한 뒤 가장 이슬람 혐오가 심한 나라 호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닥쳐.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고 이 멍청이들 봐요.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녀는 워크주의자예요. 타이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슬람 혐오가 실제로 증가했는지 아니면 단지 더 시끄러워졌는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권에 이슬람 혐오의 목소리를 허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슬림들은 이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게 이슬람과 관련돼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려 하지 않아요. 무슬림들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비판해도 돼.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슬람은 완벽해. 그래서 실제로는 무슬림들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아니, 사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궁지에 몰리면 그때서야 그렇게 하죠. 그들은 궁지에 몰리면 무슬림들의 나쁜 행동을 탓하지만 이슬람은 완벽하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슬림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이슬람 때문입니다. 인도인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항상 피해자인 척하고 자기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이주한 나라를 탓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여성, 그녀는 인도인입니다. 이제 같은 프로그램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인도인들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하라는 이름의 이 인도 여성은 호주에서 오직 호주를 우선시하는 유일한 정당인 원네이션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부가 갈색인 남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저에게 당신도 추방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말했듯이 첫째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여전히 대체로 점잖은 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 그들의 문화에 대한 존중이지 이런 행동이 아닙니다. 이 멍청이, 말 좀 들어보세요. 네하, 네하, 당신의 가족은 1991년에 인도에서 시드니로 이주했죠. 호주에서 성장하면서 폴린 헨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두려움이요. 그게 가장 컸어요. 제가 볼 때 그녀는 정말 겁에 질려 보여요. 그녀를 보세요. 그리고 그녀의 다른 영상도 더 있어요. 6살이었어요.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면 저녁 6시 뉴스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화면에 빨간 머리 여성이 나왔던 게 기억나요. 그분이 계속 얘기했어요. 이 빨간 머리 여성이요.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TV 화면에 흑인 여성이나 피부가 어두운 여성이 나오는 걸 봤다고 말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빨간 머리 여성이 화면에 나와 아시아인들에게 휩쓸린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저는 내가 아시아인인가? 누군가를 휩쓸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몰려들면 이 영상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든지 어떤 집단이든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게 그 나라의 인구 구성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사람들은 항상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호주인들도 갑작스럽게 그리스인들과 이탈리아인들이 대거 들어왔을 때 반응했지만 결국 호주에는 괜찮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인과 이탈리아인은 서구 문명과 유럽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뿌리를 지녔고 앵글로 켈트 영국 문화와 매우 비슷합니다. 완전히 같진 않지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주 생활 방식, 호주 사회에 정말 잘 동화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문화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호주 문화와 더 거리가 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들은 통합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며 아까 보여드린 여성처럼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포비아가 심하네요. 사람들이 정말로 믿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해 같은 해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에는 제가 국기를 흔들면서 이 나라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이 제가 잠든 줄 알고 이야기하시던 게 기억나요. 그때 부모님은 어쩌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만으로 호주가 환영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죠. 호주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저는 2003년에 호주에 왔습니다. 이미 성인이었죠. 그때 제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호주에 반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더럽다, 무슬림을 싫어한다, 인종차별적이다 같은 생각들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다른 서구 국가 백인들마저 호주가 인종차별적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저는 모든 부분에서 호주와 호주인들을 변호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호주에는 인종차별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닥쳐. 만약 이곳이 그렇게 나빴다면 너는 떠났을 거야. 네 부모님도 떠났을 거고.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지. 이것만 봐도 호주는 너처럼 호주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훌륭한 나라야. 곧 내가 증명할게. 호주, 그리고 그냥 기억나는 게 있어. 그리고 우리에겐 이런 유용한 바보들이 많이 있어.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 난 여기가 유일한 희망이라 다른 데 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이 백인들은 그 헛소리를 진짜로 믿어 문제가 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 그리고 누군가가 나나 이 나라의 다른 누가 환영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둬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 이 멍청한 논리 좀 봐. 어느 누구도, 어느 정당도 아무도 그 여자처럼 민주주의를 모르는 건 아니야. 미안하지만 현실을 알려줄게. 정당들은 인기가 많아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면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사회가 다른 문화로 오염될수록 대규모 추방 요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도인 여러분, 이걸 보고 계신가요? 조상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나라에 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나라는 너무 자유로워져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고, 물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다고 말하는 대신 보세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훌륭한 삶을 준 이 나라에 감사하는 것이 자신들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제 존엄성이 모욕당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지만 신이 이 나라를 축복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파키스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괜찮게 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건 지금의 이 삶과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제 삶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아름다운 나라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가 계속 아름답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요. 이 여성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세상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이 논리를 반박해 보겠습니다.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호주 시골 거리를 걸었는데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백인이었어요. 백인들이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보이는 겁니다. 백인들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건물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집도 백인들이 지었어요. 백인들이 설계한 거죠. 백인이 호주에 오지 않았다면 당신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인도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랬어도 괜찮았겠지만 당신은 여전히 인도로 갈 선택권이 있어요. 하지만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백인들이 세운 이 나라에서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 건축 양식도 백인들이 만든 거예요. 좋아요. 당신은 원주민 오두막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이 나라가 백인들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온 거지 원주민의 나라라서 온 건 아니에요.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예전엔 원주민의 땅이었는데 250년 전 이곳은 원주민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신은 오지 않았죠. 왜일까요? 여러분, 이거 보이나요? 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나 건국자들을 어떻게 도발하는지 보세요. 그들은 무슬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행동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말할 때마다, 아니면 당신이 돌아가야 한다거나 추방될 거라고 할 때마다, 또는 호주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라고, 호주 문화를 존중하라고, 호주 가치를 존중하라고 할 때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는 원주민의 나라라고요. 당신은 원주민의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백인들이 세운 호주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창백한 유령 같은 사람들이 있네요. 인종차별주의자네요. 어디를 봐도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저 여자는 추방당해야 해요. 저 여자와 그녀의 군은 원래 있던 곳으로 추방당해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피부는 이 기후에 안 맞잖아요. 왜 여기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들이 계속 피부암으로 죽는 거죠. 그걸 즐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방금 세상에 라고 말한 여자예요. 이 빨간 머리 여자가 나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실 이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계속 이렇게 해요. 우리 일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논리적으로 영국으로 자진 출국하면 어떨까요? 거기선 피부암으로 죽지 않을 거예요. 이 멍청이들 뭐 생각하는 거지? 호주 인구 2,700만 명 맞지? 원주민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98만 4천 명이에요.
만약 모든 백인들이 호주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라를 운영할까요? 제 말은 이 사람들은 정말 한심한 패배자들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말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을 도발하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좋아요. 어떤 땅의 원주민이라는 거죠. 아시아 태평양에 살며 아시아인에 대해 불평하는 건 버닝스에서 레즈비언이 있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가 전혀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는 건 당신이 아시아 태평양에 살면서 아시아인들에 대해 불평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우선 호주는 별도의 대륙이에요.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불려요. 아시아 태평양은 단순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용어일 뿐 지리적 현실이 아닙니다. 지리적인 현실로 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네, 오스트레일리아도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뭐죠?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하거나 땅을 정복한 사람들, 그곳에 문명을 세운 사람들, 그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헌법을 쓸 수 있고 그 땅을 다스릴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항상 그래왔죠. 그리고 누가 들어올지 결정할 권리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멍청이들, 저는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식민주의로 영국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죠. 많은 인도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거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군대를 만들었어야 했죠. 로마가 위대한 로마 제국이 된 건 그저 그리스 철학만 읽어서가 아니라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된 건 위대한 군대 덕분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인 것도 위대한 군대 덕분이죠. 당신들은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아낼 수 없었죠. 그리고 참고로 저도 인도인입니다.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이 생기기 전에는 파키스탄도 인도의 일부였죠. 그리고 인도는 깊고 위대한 문명이에요. 인도는 하나의 문명입니다. 알겠죠? 인도인들은 놀라운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인도인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으니 이해해주세요. 저는 인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번 파키, 영원한 파키스탄인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제 말을 이해해보세요. 여러분의 나라에 누군가 와서 모욕한다면 인도인들도 기분 나쁠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도인들은 이런 사람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저 사람들의 목적은 단지 사람들을 도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주민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 백인들은 세계를 정복한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식민주의는 미국 덕분에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조건 중 하나로 처칠과 샤를 드골 모두 식민지에 독립을 부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에 살면서 아시아인에게 불평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는 버닝스에서 레즈비언이 있다고 불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버닝스가 레즈비언의 고향이라는 건가요? 댓글로 설명 부탁드려요. 혹시 제가 뭔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그들 집에 들어왔으니 뭘 기대했나요? 그러면 버닝스는 레즈비언의 집이라는 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영국인들이 원주민의 땅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 상황에 자신을 어떻게 대입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거기서 만나는 건 저도 동의해요. 이곳을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야죠. 저는 이 대륙을 정말 사랑해서 최고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인종차별적 패배자들이 인터넷에서 계속 방해하면 우린 많은 걸 잃을 수 없어요. 그러니 영국으로 돌아가세요. 그 코는 딴 데로 드는 게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하지 않는 게 기적 같아요. 자, 다른 인도인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들은 인종 전쟁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전술을 쓸 거예요. 그들은 당신에게 자기네 인종이 대체되고 있다고 혹은 자기네 나라가 대체되고 있다고 설득하려 할 거예요. 참고로 그 나라는 자기네 나라가 아니에요. 이곳이 바로 그들의 나라예요. 그들이 이 나라를 세웠어요, 멍청아. 너희는 원주민의 나라에 간 게 아니야. 너희는 그곳이 원주민 땅이어서가 아니라 호주였기 때문에 호주에 온 거야. 아마 너희는 호주가 어디 있는지, 이 원주민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그 정도로 멍청했던 거지. 이민자들에게 침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려는 건 이 방법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 전술을 시도해보려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백인들은 이민자가 아니라 정복자였어요. 알겠죠? 그들은
이 땅을 정복했어요.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한 뒤 자기들 사회 출신 이민자들에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오랫동안 백호주의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의 점차 변해 지나치게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좋아, 이제야 다른 문화와 사회에서 온 사람도 받아들이자라고 했어요. 그중엔 그리스인, 이탈리아인, 베트남계 공동체처럼 잘 적응한 이들도 있었죠. 예전에는 인도인들도 포함해서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인도인들이 더 많아진다면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계속 자극하세요. 계속 원주민들을 자극하세요. 제가 원주민이라고 할 때는 이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 호주라는 국가 공동체의 원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 말이죠. 계속 그들을 자극하세요. 나중에 울지 마세요. 세상에 인종차별이 정말 많네요. 인도인에 대한 혐오가 정말 많아요. 그래요. 그 단어도 곳곳에서 들릴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과 인도인들이 실제로 힘을 합칠 때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많은 인도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각성한 인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전체를 똑같이 보지 맙시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인도인들도 있고 힌두교 인도인들도 있고 이런 각성한 인도인들, 좌파 인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좌파 인도인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인도 내에서도 무슬림 편을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도에도 상당한 무슬림 인구가 있고 그들도 그곳에서 이슬람식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실제로 그들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인 인도인들이 서구의 보수파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도는 부유한 나라니까요. 힌두교도들, 힌두 전통은 그 자체로 매우 풍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100만 명의 보수적인 인도인을 데려와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문화가 희석될 수 있으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괜찮은 인도인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외국 문화에 의해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은 필요에 따라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일정 수의 의사나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구할 수 없다면 그때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만 데려와야 합니다. 문을 활전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분열시키고 전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이민자들을 서로 등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민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음모론을 보세요. 이건 누구죠? 이 노엄 촘스키는 누구고 이 정치학자는 누구죠? 이들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요. 알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 거예요. 아니. 그들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 저는 그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많은 그들이 당신에게 추방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만 남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트위터에서 이런 멍청이들을 항상 마주쳐요. 그리고 저는 전 세계, 서구 세계 곳곳의 백인 애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제 청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달에만 거의 250만 명에 가까운 고유 시청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 저희는 약 700만에서 800만 뷰를 기록했어요. 그들 중 80%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 관객 중 약 20% 또는 15% 정도가 인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인도인 팔로워가 많아요. 인도인들도 인도의 이슬람화를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인도인 여러분, 이런 행동은 지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현지인들을 자극하며 이는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민족주의가 부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소수 집단이 어떤 입장에 있든 그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벌이는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를 추방하세요. 저 키 큰 여자와 함께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인도인 학생이 막 들어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들 뻔뻔한 것 좀 보세요. 그녀는 호주로 이주한 뒤 호주에 대해 불평합니다. 하루 종일 호주인들과 일한 후 우리는 그걸 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주로 볼리우드 음악을 들으고 마치 그녀는 하루 종일 호주인들과 함께 있는 게 지겹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볼리우드 음악을 듣는 거죠.
그녀가 그 음악을 틀어요. 그런데 왜 이 나라에 온 거죠? 상식 있는 인도인이라면 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죠. 제발 좀. 최근에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멜버른 푸드뱅크에 몰린 유학생들의 긴 줄에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제대로 된 곳에 가야 하고 이 음식은 절대 그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외국인입니다. 이 음식은 호주인들에게 가야 해요. 이런 질문과 문제들은 10년 전엔 없었지만 지금은 존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호주를 싫어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이곳이 당신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앵거스 테일러라는 전통적인 보수당인 연합당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보수연합의 지도자인데 이 연합은 내셔널당과 자유당으로 이루어진 우리로 치면 토리당 같은 보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근 호주 시민이 아닌 이들에게 복지 혜택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도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 인도 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인도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이걸 사랑하지만 인도인이나 호주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지겹고 호주는 당신의 나라가 아니라 원주민들의 땅입니다. 그런 모든 가스라이팅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세요? 실제로 인도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가능성에 화를 냅니다. 그만큼 인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는 그들에게 NRI 카드를 줄 것입니다. 앵거스 테일러는 지원이 시민권의 특권이라며 디퍼 등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남깁니다. 이거 보세요. 가디언에 나온 이 깨어있는 여성 좀 보세요. 그녀는 아마 영주권자라 호주 시민이 아닙니다. 저는 말합니다. 복지 사기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즉, 야당 지도자들이 호주인만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일부가 고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럼 집에 가세요. 그녀는 정말 자랑스러워하네요. 집에 가세요. 저는 파키스탄 시민권을 포기하려 했지만 그쪽에서 더 많은 질문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제 주소 같은 걸 알아야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공유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말이죠. 그들은 막 자말 카쇼기, 사우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편집증적으로 굴었어요. 그래서 제 정보를 그들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승인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한심하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인도인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이 사는 나라를 존중하고 조롱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먹여 살려주는 손을 물지 마세요.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이건 인도인 혀가 아니에요. 제가 파키스탄 사람이라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파키스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파키스탄 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구 전역에서 민족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주의자들이 가장 불쾌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떠오르는 민족주의 운동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에게도 좋은 결과가 없을 겁니다.